안녕하십니까.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. 안녕하세요. 법률사무소 광덕의 김재훈 변호사입니다. 오늘 또 이렇게 김재훈 변호사님과 함께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저번에 이제 그 술집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사람들이 더 많이 봐야 될 텐데요. 어쨌든 이제 지금 오늘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그 여중생 폭행 사건이잖아요. 네네. 요즘 한창 이슈죠. 네. 근데 이제 9월 11일자로 이 여중생 김양이 이제 구속 수감됐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. 네, 저도 오늘 뉴스를 보고 네. 알게 됐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미성년자는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구속되기도 힘들고 아니면 뭐 소년부로 송치돼서 뭐 별 처벌도 안 받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경험을 하신 김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 요즘 인터넷을 보면 네. 소년법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어요. 네. 그런데 이 인터넷 기사를 보면 마치 소년들은 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네. 가지 않고 무조건 소년원에 가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렇죠.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네. 이제 뭐 서명하시고 그러시죠. 네, 그런데 소년법에 따르더라도 네. 그 이제 죄를 저지른 소년을 네. 일반 형사재판부로 보낼지 아니면 소년부로 송치할지는 네. 이 검사와 판사의 재량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. 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감옥에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네.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은 정확하게 비율까지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.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많이 가죠? 그러니까 그거는 그 소년이 저지른 네. 죄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. 죄질이 굉장히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네. 소년부로 가기가 힘들어서 네. 그 뭐 변호사 업계에서는 그런 소년을 소년부로 보내는 거에도 성공 보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네. 형사 재판부로 안 가고 네네. 범죄를 흉악한 걸 저질렀는데도 소년부로 갔다는 것 자체가 성공한 사례로 보는 거죠. 그러면?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성범죄 같은 경우라든가 네. 이런 죄질이 굉장히 나쁜 범죄인 경우에는 네.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부로 송치되는 게 아니라 네. 일반 형사 재판부로 송치가 돼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봐야죠. 그러면은 결국에는 좀 국민적인 감정 때문에 약간은 왜곡된 것이 이렇게 퍼졌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. 네, 그러니까 뭐 소년법이 뭐 지금 이슈가 되는 것처럼 네. 각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단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소년들은 죄를 저질러도 무조건 절대로 감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는 잘못된 거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네, 지금 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이 가해자인 김양은 구속이 돼 있잖아요. 네네. 그러면 이 김양은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지금 구속이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구속 불구속의 여부는 네. 수사를 할 때 이 사람을 그 구속을 시켜놓고 수사를 할지 말지 네. 여부를 정한 것이지 아직 이 뭐 부산 김양이 처벌이 확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. 수사하던 와중에도 검사는 소년부로 보내야 될 사정이 보인다라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소년부로 송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더 해봐야 일반 사법재판부로 갈지 아니면 소년부로 갈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문제예요. 왜냐면 구속이 되면은 제대로 처벌받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실제로는 구속됐다 그래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아직 모르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. 네, 그렇죠. 여러분, 아직 구속됐다고 이게 이 김양이 아주 큰 처벌을 받는 건 아니랍니다. 아직은 몰라요. 그러면 이렇게 소년부로 송치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소년법이 어떻게 규정이 돼 있길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 거죠? 그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까지를 소년으로 규정을 하고 네. 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검사나 혹은 일반 형사재판부에 가서도 판사가 소년부로 송치를 명령을 하면 네. 일반 형사재판부와는 다르게 소년부에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. 네. 소년부에서 심리를 하게 되면 네.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르게 그 소년법에 정해진 여러 가지 그 처분들이 있어요. 네네. 뭐 수강명령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봉사명령, 네. 감호처분 혹은 소년원에 가게 되는 그런 처분 등이 있는데 그 처분들 사이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. 일단은 근데 소년부로 송치가 되면은 전과 기록은 안 남잖아요. 네, 그렇죠. 전과 기록은 남지가 않죠. 그러면은 결국에는 소년부로 송치가 됐다는 것만 봐도 되게 선처를 받았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
그 뭐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소년부로 송치되는 것만으로도 변호사가 성공 보수를 받는 네. 사례도 존재하죠.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김양은 이 검사의 재량에 따라서 형사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, 그럼 이렇게 소년법에 적용을 받는 이런 대상자들이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이렇게 형사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?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상. 무조건 성인들과 똑같이 그 일반 형사재판부에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, 네. 검사가 판단하기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소년부로 송치가 돼서 네.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. 지금 이렇게 김재훈 변호사님과 함께 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통해서 한번 소년법을 아주 살짝 이렇게 봤죠. 네네. 네, 살짝 봤는데 앞으로 이 김양이, 이 구속 수감된 김양이 어떤 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또 뭐 판결 나오면 한 번 더 스튜디오로 와주시겠어요? 네,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저희... 그렇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